안녕하세요. 필수TV 이하나 세무사입니다. 제목 보시니까 조금 두려우셨죠? 세무조사 지금 굉장히 시즌인 것 같아요. 최근에도 저도 세무조사 진행하면서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제가 진행하게 된 세무조사 시작되고 그리고 결과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제목에서 세무조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세무조사라는 건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상 털어서 뭔지 안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사업자가 됐건 일반적인 개인 자금추적 조사가 됐던 모든 걸 입증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거를 우리 세무사들도 납세자들도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과연 이 원인 그리고 절차 그리고 앞으로 대응 방법 등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무조사 통지서 받았을 때 원인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원인은 정말 다양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만둔 직원이 신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 신고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이번에 어떤 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미 조사가 나왔다 하는 것은 그때부터는 대응만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세무조사가 나올 때 그렇다고 무턱대고 예를 들어 당장 내일 이렇게 세무조사 한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15일 전에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5일 전에 자택으로 보통 세무조사를 하겠다 이런 사전 통지서가 발송이 됩니다.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입니다. 15일 전에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게 되면요. 바로 그때부터 이 통지서 안에는 조사 대상 세무 그리고 조사 기간 그리고 조사 대상 사유 그리고 조사 제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일반인들이 보시기엔 다소 어렵지만 세무사들이 봤을 때는 이 안에 웬만한 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저한테 문의가 오면 일단 먼저 세무조사 통지서를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만큼 처음에 이렇게 통지서를 15일 전에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내가 이게 해결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거를 최대한 해결해 줄 수 있는 세무사를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만약에 통지서를 받았는데 너무 머리 아프고 15일 있다가 세무조사 나온다고 하니까 이걸 그냥 고지서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만사를 제치시고 바로 세무사들을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세무조사 선정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 이 내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고 어떤 계획을 통해서 세무조사 결과치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그 세무조사 통지서 안에는 과세 예고 통지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과세 예고 통지서도 있지만 예고 통지서 안에는 내가 거기에 얼마큼 세액을 매기겠다라는 국세청의 의지가 확실하게 담겨 있어요. 하지만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거는 조사를 하겠다는 거지 거기 세액이 나와 있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고 맥스 얼마 그리고 미니멈 얼마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서 납세자와 소통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일반적인 분들은 정말 모르시니까 내가 세무사를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상담을 하고 베스트 결과값을 낼 수 있는 세무사를 만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15일 전에 통지를 해주는 이유는요. 국세청에서도 당연히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을 하지만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에 천재지변이 일어나 있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세무조사를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한테 혹시 만약에 어떤 사유가 있다면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거라서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다 하면은 반드시 연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기에 승인이 나면 세무조사가 조금 더 연기가 되는데요. 이때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 유예 제도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세무조사 연기 신청도 안 되고 세무조사 그냥 받기로 했다. 내가 세무사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무조사 착수 전까지 세무사랑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방법을 고안하게 됩니다. 이때도 저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고 저랑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경우는 저도 힘들지만 납세자도 힘들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자료가 많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가 많은 만큼 세무조사 결과치는 정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무사한테 의뢰해서 세무사한테 돈을 주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지만 납세자의 적극적 협조가 있어야만 그게 같이 합이 맞아야 정말 베스트 결과값을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도 굉장히 납세자분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지만 납세자분도 너무 적극적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베스트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게 기본적인 사실인데, 이번에 저희가 세무조사 결과가 나왔던 사례는 오히려 우리가 냈던 세금에 대해서 돌려받는 사례로 만들어낸 케이스인데요. 이때도 여러 가지 법리나 논리, 여러 가지 예규나 판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또 마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능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세무사를 만나느냐, 그리고 납세자와 세무사와의 합이 맞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세무조사 나왔을 때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 나올 수 있는 사례인데, 그게 만약에 세무사랑 어떤 적극적 대응을 한다면 그만큼 또 베스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결과가 나온 사례도 어떻게 보면 세무조사가 나온 케이스 중에서 1% 미만 되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환급까지 나올 수 있는 사례가 흔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세무사를 잘 만나야 되는 이유가 되고요. 예전에 제가 초창기 영상에서 올바른 세무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무조사가 그래서 시작이 되면 이제 일반인은 세무사를 선임을 안 하고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소탄대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분명히 세금은 나올 거고 일반인들이 모르는 용어들도 있고 일반인들이 모르는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나를 믿는 세무사를 만나서 그 세무사가 직접 그 세무조사 기간 동안에는 세무대리인이 직접 위임장이 있기 때문에 의견 진술을 할 수도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랑 동행해서 가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납세자의 편에서 이런 세무조사 속에서 정말 내 편이 돼서 세금을 최소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세무사를 만나는 건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무조사를 풀어가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산세가 될 수도 있고 통합조사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서러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관계 여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세무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요, 뭐 조기결정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기결정 신청이 아니라 이렇게 확정을 짓겠다. 담당 조사관이랑도 이제 많은 자료와 소통을 통해서 이제 결과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 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고 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납부 고지서나 영수증을 발부하게 됩니다.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는데, 혹시라도 나는 예전에 너무 잘 나가서 세무조사 대상까지 됐는데 만약에 지금은 나 너무 돈이 없다, 내일 상황이 안 된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뭐 납부 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해 줄 수도 있으니까 이 조사 기간 동안 담당 조사관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불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불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 조사가 제대로 대응이 안 됐기 때문에 나오는 게 불복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세무조사 통지서 받았고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뭐 내가 뭐 그냥 세무사랑 얘기했는데 대충 끝났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많이 나왔어요, 세금이. 그래서 난 낼 능력도 없고 아니면 내가 내야 되는데 너무 억울하다 하는 경우에 이제 불복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요. 근데 불복을 하게 되면 저는 솔직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불복을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세무조사 기간을 준다는 거는 납세자한테도 국세청에서 충분한 해명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 충분한 해명 기회 동안에 아무것도 대응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협조를 안 해주면 당연히 담당 조사관님 입장에서도 어떻게 뭐 어떠한 뭐 객관적인 근거를 가져오지 않으니 과세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추징세액이 최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미 추징은 하게 됐고, 그러면 결국 불복을 가게 되는 케이스인데, 불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국세청이랑 납세자랑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후에 저한테 불복을 의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불복을 하게 되는 때는 좀 안타깝다고 느끼는 게, 왜 세무조사를 이렇게 대응했지? 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불복을 해서 이기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게 뭐 심판원에 가서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세무조사 대응을 할 때 충분한 협조랑 과세관청, 국세청과의 충분한 협조를 통해서 베스트 결과값을 내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국세청은 납세자한테 충분한 해명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그 기간 안에 안 하고 나중에 불복을 한다 그러면 납세자가 정말 완벽한 근거나 완벽한 자료가 있지 않는 이상 당연히 납세자 편에서 서기보다는 국가 입장에 더 쓰겠죠.
그러니 납세자한테는 너무도 불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무사 업무 중에는 뭐 기장, 조정, 그리고 컨설팅, 그리고 세무조사 대행 뭐 이런 다양한 업무들이 있는데요. 이 다양한 업무 중에서도 세무사의 꽃은 세무조사 대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세무조사 대행을 적절하게만 한다면 납세자도 너무 좋지만 세무사인 저도 너무 뿌듯하고 행복한 결과예요. 그래서 납세자와 이제 다양한 소통을 하면서 세무조사 사전 통보를 15일 전에 하는데 세무조사 기간이 짧게는 2주, 한 달 이렇게 가요. 그러면 한 달 이상의 시간 동안 납세자한테 정말 긴밀하게 같이 접촉해서 다양한 히스토리나 소통, 그리고 논리, 법령, 예규, 판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양한 부분을 같이 접근하다 보면 결과가 잘 나왔을 때 이제 뭐 추징세액이 최소화된다던가 아니면 정말 이번 결과처럼 극히 드물지만 환급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세무사인 저한테도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속TV의 취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새속TV도 저희가 그냥 어렵게만 생각하는 세금을 쉽게 풀어드리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채널이잖아요.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정말 너무 두렵다 하지 마시고 내 편이 되어줄 세무사를 만난다면 정말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 사례를 통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금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면 그것도 지출이 되잖아요. 세금은 돌려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세무사인 저도 세무조사 대응에 굉장히 강력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상반기가 돌아오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세무조사 대응 확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